임민정 원장님, 이분의 증상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요즘 직장인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시청자분과 같은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허리 디스크라고 불리는 질환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기 전에 척추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척추는 우리 목부터 허리까지 하나의 기둥이 되어서 뼈로 몸의 신체를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허리, 특히 4번, 5번이 신체의 가장 중심 부위가 되어서 체중을 많이 받는 부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허리뼈는 5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고 이 뼈하고 뼈 사이 부분에는 추간판이라고 해서 위아래 충격을 흡수해주는 쿠션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위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디스크라고 불리는 부위이고요. 이 부위가 이제 충격을 우리가 받거나 장시간 앉아 있거나 체중 부하가 걸리거나 할 때 완충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부위가 우리가 충격을 받았거나 장시간 잘못된 자세나 습관을 유지할 때는 그 추간판 부분의 수액 부분이 탈출이 되어서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고, 그럴 경우에 신경을 자극해서 허리라든지 엉덩이라든지 다리 쪽으로 그 디스크 증상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허리 디스크를 유발하는 요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정확하게 찝어주셨는데요. 이제 노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 게 분명합니다. 아까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추간판이라는 거는 그 안쪽에 수액 부분이 수분 함량이 굉장히 높은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 수분 함량으로 인해서 쿠션처럼 약간 말캉말캉한 역할을 해주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게 10대 이전에는 수분 함량이 88% 정도 된다고 하고 이게 50대 이후로 넘어갈수록 70에서 75%까지 이 수분 함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말랑말랑하게 충격을 흡수해주는 이 쿠션 역할이 약해지면서 같은 충격을 받았을 때도 이제 젊을 때와 나이가 좀 들어서는 허리에 가해지는 충격이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화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도 허리 디스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과도하게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자세가 영향이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허리 디스크라는 것이 이제 현대인의 질환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장시간 앉아서 사무직으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장시간 운전을 하시는 분들,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허리 디스크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고부정한 자세로 앉아 있거나 허리 쪽으로 많이 물건을 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경우에는 허리의 과부하로 인해서 허리 디스크에 쉽게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또 얘기 드리면 이제 체중이 늘어날수록 우리가 비만이신 분들도 있고 체중이 조금 과체중인 분들도 있으신데 이게 체중이 늘어날수록 위아래로 눌러주는 그 척추의 부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체중 또한 이 허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제 백해무익하다는 이 흡연도 이 허리 쪽으로 가고 있는 이제 미세 혈관들의 그 수축을 통해서 이쪽으로 혈류 순환을 저하시켜서 회복되는 거를 많이 늦춰주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허리가 디스크가 약하더라도 주변에 잡고 있는 척추라든지 인대 부분이 튼튼하게 잡아주면 별다른 증상이 없이 지내실 수 있는데 현대에는 자동차나 이런 걷는 생활보다는 대중교통이나 자동차나 이렇게 걷는 생활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척추를 잡고 있는 근육이 많이 약해져서 이 허리 질환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노화, 흡연, 비만 등 다양한 허리 디스크를 유발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봤는데요. 또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디스크의 수분 함량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이로 인해서 부상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민정 원장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디스크 때문에 고생들을 하시는데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물론 요새는 수술을 안 하고 치료를 받는 경우도 많은데 네.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이 경우는 어떤 건가요? 네,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이제 3가지 정도의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첫째로는 이제 극심한 통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되어서 보존적인 치료를 했는데도 일상생활이 힘든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대소변 장애가 오는 경우에는 수술을 급하게 또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지부의 근력, 발목이라든지 발 쪽으로 이게 풋드롭이라고 근력이 많이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에는 또 급하게 수술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이 꼭 필요한 3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도록 이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른 앉은 자세 어떤 것들을 기억하면 좋을까요? 네, 자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면 이렇게 한번 쳐다보면 다들 잘 앉아 계신 것 같네요. 네, 의자에 이제 뭐 사진으로도 보실 수 있겠지만 그 엉덩이를 끝까지 밀어넣고 허리를 곧게 세워서 앉아서 이제 생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컴퓨터 작업을 앉아 있을 때는 컴퓨터 작업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럴 경우에는 본인도 모르게 목이 앞으로 이렇게 구부정하게 나가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시선을 아래보다는 약간 상방을 볼 수 있도록 모니터 높이를 조절을 해서 턱은 당기고 고개는 약간 들어주는 게 이게 척추 정렬에는 도움이 되고요. 이제 다리도 뒤쪽으로 뭐 꼬거나 다리를 꼬는 건 당연히 상식적으로 좋지는 않으실 걸 알고 계실 거고요. 다리는 앞쪽으로 약간 이렇게 해서 긴장이 풀리도록 약간 앞쪽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앉아있는 자세뿐 아니라 몇 가지 자세를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 이제 서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턱을 쭉 당겨서 이 귀하고 어깨하고 골반이 옆에서 봤을 때 일직선상에 올 수 있게 그렇게 서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잠을 잘 때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이제 엎드려 있는 자세는 좀 안 좋을 수가 있고요. 똑바로 주무시거나 옆으로 주무시는 경우에도 다리 사이에 이제 골반이 틀어지지 않게 베개라든지 이런 도톰한 걸로 다리 사이에 좀 끼우고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뭐 일단은 이민정 원장님 눈에 저희 자세는 합격이라는 점수를 받았지만 저희도 또 방송이 끝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바른 자세를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사무실에 앉아있을 때는 이 자세가 안 나오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바른 자세를 기억하면서 중간중간 좀 신경을 많이 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밖에 또 허리 건강에 좋은 운동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민정 원장님, 네. 어떤 운동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가장 기본적인 운동은 이제 디스크 환자분들도 하실 수 있는 운동인 가볍게 걷는 운동을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과격한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허리에 오히려 부담이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극심한 통증이 심한 그 초기 상태를 넘어서게 되면은 가볍게 걷는 운동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걷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이 디스크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걷는 시간이 중요한데 이 걸을 때도 내가 뭐 빨리 걷겠다 이런 거는 전혀 필요가 없으시고 천천히 걷더라도 바른 자세로 걷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는 한 10분 정도 바른 자세로 걸어보시고 걸었을 때 통증이 크게 없다 그러면은 20분 그래도 괜찮다 하시면 30분 이렇게 시간은 조금씩 늘려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걸으실 때 자세를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이제 시선은 이렇게 정면에서 약간 상방 그러니까 앞쪽에 걸어가는 사람의 머리 끝을 본다고 생각을 하시고 좀 걸으시는 게 좋고 양팔은 자연스럽게 흔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폭은 우리가 평상시에 걷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천천히 걷는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게 자세, 바른 자세에 신경을 쓰고 천천히 걸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이제 허리 강화 운동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그 운동은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바닥에 우리가 무릎을 굽히고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눕게 되면 허리가 이제 만곡 때문에 약간 뜨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허리 밑에 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손을 누른다는 생각으로 운동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호흡을 크게 들이신 상태로 호흡을 참으시고 이제 아랫배나 이 배 쪽으로 복부에 힘을 주시고 바닥을 가볍게 지그시 누르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10초에서 15초 정도 유지를 해주시고 그리고 숨을 다시 내쉬면서 힘을 쫙 빼주시면 됩니다. 이 운동을 10번 정도 3세트 해주시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허리에 부담이 안 가면서 허리를 보충해 줄 수 있는, 보강해 줄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허리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운동법까지 알려주셨는데 혹시나 통증이 나타나기 전에 앞서서 스트레칭 같은 거는 없을까요? 네, 스트레칭도 이제 뭐 원체 다양한 스트레칭들이 나오고 많이들 시청자분들도 뭐 TV 프로그램에서도 보시고 인터넷에서도 많이 접하실 텐데요. 그 중에서는 오늘 한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스트레칭이라는 스트레칭이 있는데요. 이제 이상근이란 이 엉덩이 쪽에 있는 근육을 이제 늘려주는 그런 스트레칭 방법입니다. 그 스트레칭 방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이제 무릎을 세우시고 한쪽 다리의 그 복숭아뼈 부분을 반대쪽 무릎 위쪽으로 올려서 이제 사자 모양의 다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 바닥에 있는 다리를 반대쪽 다리를 이렇게 지그시 당겨서 엉덩이 쪽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느낌이 나는 정도까지 당긴 상태로 10초에서 15초 정도 유지를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통증이 너무 심하게 있다거나 그러시면은 이 스트레칭을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엉덩이 이상근을 늘려준다는 느낌이 나는 정도까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엉덩이 근육 이상근이나 둔부에 있는 근육들이 허리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리고 뭐 운동 외에 한 가지 마사지법을 알려드리면 이제 테니스공 압박 마사지라고 재활 치료에도 많이 활용이 되는 치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누운 상태로 테니스공 같이 한 그 정도 크기 되는 공을 엉덩이 밑부분에 두고 이제 지그시 누워서 딱 눌러서 어디 특정 부위가 많이 통증이 있는 부위가 있을 겁니다. 그곳에다가 공을 대고 지그시 10초, 15초 정도 눌러주시면 이 엉덩이 근육이 이제 단축이 된 걸 이완시켜 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지금 만성 방광염으로 한 15년 정도 되셨고 치료도 받아보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어떤 치료를 받아보셨나요? 네, 그냥 한의원에 가가지고요. 네, 예, 침 치료도 받고요. 네, 네, 또 원장 선생님이 그 여러 가지 설명도 해주셔가지고 네, 많이 호전됐거든요. 네. 아, 그럼 지금은 증상이 어떤 증상이 있으신 거예요? 예, 한의원에 가가지고 꾸준하게 치료를 했더니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그 양약을 제가 많이 먹어가지고 네, 예전에는 뭐 위쪽이 좀 안 좋았거든요. 네, 예, 식도염 쪽으로 막 생기고요. 네. 그래서 한의원을 다녔는데 그 결과로 많은 효과를 봤기 때문에 혹시 또 제가 그 재발하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아, 그 그럼, 네. 치료를 어떤 방법으로 또 다시 제가 해야 되는가 싶어가지고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이제 방광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성적으로 오는 방광염이 있고 이제 시청자님처럼 만성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히 이 만성적인 방광염 같은 경우에는 한방적인 치료가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네, 특히 이게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면역력이 약해지거나 몸이 좀 피곤하다 이럴 때 이런 증상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네. 근본적인 치료는 이제 뭐 그 한의원에서 치료를 잘 받으신 것 같지만 이제 면역력을 강화해주고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면 앞으로 재발할 가능성도 많이 낮춰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면역 강화 치료 같은 경우에는 뭐 첫째로는 한약으로 인해서 우리 네. 시청자분의 뭐 약해져 있는 신체 장기를 네. 좀 보충해주는 그런 처방이 도움이 될 거고요. 아, 네, 처방이요? 네네네. 또 두 번째로는 태반 주사라는 게 있습니다. 아, 태반 주사요? 네, 이제 한의학에서는 자아거 주사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네네. 이제 여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호르몬을 많이 보충을 해주고 약해진 네. 방광 기능이나 자궁 쪽으로 네네. 보충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네. 주사도 꾸준하게 맞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하나 운동을 얘기 드리면 이 네. 방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초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이제 관략근이 약해지면 이 부위가 더 세균이라든지 이런 게 쉽게 침범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네. 운동을 해주시는 게 또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뭐 케겔 운동처럼 아래쪽에 네. 있는 항문하고 그 안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쪼아주는 운동을 꾸준하게 네. 해주시면 이제 더 네. 재발을 예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